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더욱 힘내서 싸우자,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공산파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헌신은 눈물이 날 정도로 집요하며 끈질겼고 처절했습니다. 눈밭에서 비닐을 덮어쓰고 밤을 새우는 그 며칠 몇 날 밤을 그렇게 지새운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공산 좌파들이, 공산 파쇼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차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몰아붙이다가 결국 부상자가 생겼는데 어제 사망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한 줄의 보도도 없습니다. 야당 그리고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판사, 국수본 등 모두 살인 혐의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훑어보면서 자유우파 우리들의 각오를 더욱 굳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100년 이상 200년을 집권하고자 선언한 촛불 내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자 공산 파쇼 세력들의 권력 앞에 언론과 권력의 분화방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민주 세력이라고 칭하던 세력들이 스스로 파쇼 집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지지하는구나. 이제 우리들이 세상이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밀듯이 몰려드는 권력의 분합이들을 사법, 행정, 국방과 군, 그리고 언론, 사법, 헌법재판소 등과 종교에까지 공산파쇼 집단에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밀려들고 진영을 구축하고 그들의 세상을 준비해 온 겁니다. 우리법연구회라든가 포럼, 시민단체 등을 조직하여 집단화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며 수적으로 위협하며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을 내세우며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산 파쇼 집단들의 부정부패나 범죄는 언론으로 희석하고 사법부의 재판 기술로 무죄로 풀려 나오면서 국가의 행정과 사법이 국민들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며 공산 파쇼 집단을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히틀러의 진행과 아주 유사한 그런 역사 진행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국기문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2심 항소심까지 그 참정권이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는데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 나오는 그런 판결을 뒤집는 50억 사법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국기문란이 이재명에게 대체적으로 몰려있지만은 윤미향 사건, 선거법 위반인데 재판 기술로서 재판을 연기하고 사건을 질질 끌고 하는 온갖 행패를 통해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 판결이 되는 이런 그 코미디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선이 취소되는 판결을 임기가 끝난 뒤에 내리는 이런 낯뜨거운 현실을 사법부가 연출하고 또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황운하 등 그 문재인 정부 때 선거에 개입했던 권력 사건도 이미 임기가 끝나고 지금 그 사건이 유죄가 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는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도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흠결을 그 약점을 파고드는 공산파쇼 집단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 권력자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에 대한 그 사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뒤집힌 50억 사법 거래뿐만 아니라 재판을 무한정 연기해서 지금 아주 간단한 벌금형 사건을 지금 3년을 넘게 끌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온갖 사건을 끌어모아 가지고 10년을 해도 그 증거를 변론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사건을 한 군데다 몰아붙이는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미개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조작, 사법농단을 일으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작심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산파쇼들은 자기 주변 세력을 믿고 자신들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서 탄핵 소추를 시키고 그리고 그 탄핵의 원인이 내란 사건으로 사법 처리를 해서 사형을 한다든가 혹은 무기징역으로 국민들과 격리시키려는 시나리오를 발동시킨 겁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그들이 작심했던 200년 동안의 장기 집권이 실패하게 되자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서로 상대적인 적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난하는 세력들은 적흥적이다 혹은 감정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산파쇼 집단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등의 수단으로 자신들을 심판하라든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구속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가 이길 것이냐 하는 권력 투쟁이 발생한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데 성공했고 그 공산파쇼 집단들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고 또 탄핵 심판으로 끌고 가는 데까지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이미 예견되고 서로 쉽게 말하면 작전을 짜고 있었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갑작스레 터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설날을 앞둔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공산자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설날을 지나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혹은 국정 개입 등을 이유로 체포 구금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불법 탄핵 때 써먹었던 가짜 스토리 김건희 여사가 술집의 에이스였다. 호스테스였다. 그래서 남녀관계가 문란하다.
그러면서 온갖 남자들을 등장시키고 사진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이런 영부인을 둘 수 있겠느냐라는 가짜 조작 선동을 서두르면서 항변할 길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꼼짝없이 마누라에 휘둘린 술만 먹는 그 무대 같은 사람, 그 방금 연희를 둔 무대 같은 무능력자로 희롱하면서 감옥에 가두고였고, 국민과 격리시켰다고 하면은 윤석열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보듯이 뻔한 미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시에 설날을 앞두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계몽에서 깨어나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육책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라면 변하고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0년을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공산 파쇼 집단들이 지난 대선에서 짐으로써,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물거품이 되려고 하자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를 핑계로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두면서 국민들과 격리시키기 위한 언론과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그 파쇼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로서 실행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시에 한 발자국 빠르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이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격리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공산파쇼 집단들이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를 체포하고 윤석열을 국민들과 격리시키면서 가짜 뉴스를 왕창 퍼부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공산파쇼 집단들이 국민들을 엎고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한 발자국 앞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약 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판단할 때는 죽기 살기로 이거 뭐 국민들의 여론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본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했는데 하늘의 뜻이 움직인 거예요. 지성이면 강천이라. 너의 애국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인정하니 하늘에서, 좀 이건 내가 극화한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윤석열이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 권력 구조에서도 절대 다수를 공산파쇼 집단이 가지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우리법 연구해라 하는 공산파쇼의 그 하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출신들이 대거 현장에, 재판소에 대거 대기하고 있고, 언론은 온갖 가짜뉴스, 편파적인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를 사진을 거꾸로 붙여놓고 탄핵을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그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이라는 문영배는 내가 임기를 끝날 때 윤석열을 꼭 탄핵시키고 나가는 것이 나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이렇게 공언하는 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서 문영배를 몰아붙이니까 문영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 헌법재판소의 타스크포스 TF팀의 각본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다.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공산 파쇼 집단들의 재판관에 의해서 각본을 짜가지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세력들은 정말로 처절하게 훌륭하게 싸우고 저항해 왔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가정도 훌륭했지만은 정말 나라가 끝이 났구나 하는 낙담 속에서 기사회생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국민의 지지가 몰린 것은 물급반전, 지난 시간 내내 강의하고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인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 왜? 물급반전, 물질이나 사건이 극해지면 끝까지 오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변한다, 돌아온다, 물급반전, 되돌아온다, 돌아선다. 꼭 정반대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면은 변한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서양 철학에서는 해결의 변정법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변한다는 거잖아요. 극하면은 변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물급반전. 이런 물급반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공산 파쇼 집단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 겁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하면 불을 당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물급 반전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탄핵 심판은 자유우파가 이겨내고 윤석열은 복귀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적인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민중운동사 혹은 국민의 저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언제나 운동의 시작과 진행은 약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오는데 마무리 부분이 약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아니,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그런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마무리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있었던 군사정부의 그 마무리를 끝장을 내자라는 국민들의 욕망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하면 그게 6.29 선언이잖아요. 그 6.29 선언이라는 60 국민 투쟁사에 있어도 보면은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YS와 DJ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군사정부를 승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YS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하면서 군사정부에 항복하고 그 쉽게 말하면 기어 들어갔고 또 DJ 김대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의 군사정부의 한 축인 김종필의 힘을 빌려서 결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순결성이 없어진 거예요. YS와 DJ가 아무리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이루지 못했다. 군사정부의 힘을 빌렸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것뿐입니까? 80년에 광주에서도 온갖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 진압되고 말았어요. 4.19 그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 하면 안 되고 4.19 운동이라 해야 된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게 주로
반국가 세력들이 하는 거니까. 왜? 실패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된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저항사로 본다 이거예요. 4.3, 여순, 동학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3분의 2까지는 성공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동학난만 하더라도, 동학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정부가 항복을 했는데 결국 진압됐어요. 그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자유우파 세력들이 공산 파쇼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싸워왔는데 지금 마무리해서 허지부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자유우파는 오늘 한국을 이룬 현대사의 성취의 주역입니다. 이 지금 현재 현대사는 우리 자유우파가 이룬 겁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성취와 민주화도 61개의 넥타이 부대가 동조함으로써 성공했다고 그 당시에 언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화 산업화는 우리 자유우파의 현대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가 이렇게 변했다는 의미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공산 파쇼 집단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현대사를 이룬 것처럼 과거 국민저항운동사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내므로써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허지부지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고 공산 파쇼 집단의 근거지인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과 사법부를 왕창게 부숴야 된다. 그냥 여기서 물러서고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끝장을 내자 이겁니다. 6.29 선언처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끝장을 내자. 이런 주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는 겁니다. 저 DJ 정부 이후 20여 년 동안 DJ가 성취를 함으로써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파쇼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25년간 약 한 20여 년간 끊임없이 조직하고 확장하고 진영을 만들어 나간 지금 이런 결과물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부정이었던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를 북한말로 조직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 이걸로는 또다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드러난 국민 저항의 허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허약성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국민 저항사와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지금 환경이 물급 반전, 변정법적으로 극에 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더 똘똘 뭉쳐서 공산 좌파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제는 지난 역사처럼 성공을 눈앞에 두고 방심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확인사살이 끝날 때까지 처절하게 잔인하게 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이 강의를 끝내고 오후 2시까지 헌법재판소 앞에 출동할 겁니다. 거기 출동해서 그 앞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외침을 할 때 같이 외침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무력적 혹은 폭력적 저항을 할 때 나도 그 폭력적 저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약 한 2편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국민 저항사처럼 다 된 밥을 거의 다 해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공산 파쇼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다시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